저희 기자회견 오신 분들 다 그쪽으로. 조금만 더. 예, 오늘 현수막이 요거 남겨로 네, 지금부터 사드 일반 환경영합평가 완료 선언 영상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짓과 불법 좀 있나요? 조금 더 가까이. 네, 볼륨은 지금 최대예요.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드 일반 환경영합평가, 어제 국방부와 환경부에서 사드 불법으로 배치된 이 사드에 그리고 불법으로 진행된 일반 환경영합평가를 완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의 속도를 낸다라고 합니다. 거짓과 불법으로 점철된 일반 환경영합평가, 불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일반 환경영합평가를 반대하고 주민대표로 참석을 거부했더니 알 수 없는 주민을 비공개한 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반 환경영합평가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곡리에는 암 환자가 벌써 100명 사는 마을에 암 환자가 11명 발생하고 벌써 7분이 돌아가셨는데, 전자파 측정 결과가 인체 위해 기준 0.2%라는 우습지도 않은 결과를 내놨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내놓은 이 일반 환경영합평가 결과가 얼마나 우습지도 않고 얼마나 골속적이고 조작된 결과인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밝히고 우리들의 투쟁 결의를 다시 한번 모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합평가 원천무효 사드 배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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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조작 졸속 배치 사드 배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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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정당화 어림없다! 노동리 사드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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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발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드는 행정구역상 성주 소성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방환경영향평가는 불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대표를 거부해 왔는데 불속적으로 그리고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드철의 성주 대책위 박수규 대변인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사드는 처음부터 기초공사 없이 건물을 올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소섬리 땅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소속시키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고 이 내2제 국가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미준 동의 이런 절차 없었습니다. 최소한 외교 문서라도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 장관 합의 문서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 서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국민의 땅을 외국 군대에 내준 것이 사드 기지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거기에 차곡차곡 공사를 해왔거든요. 저는 어제 사드 기지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완료했다는 말이 이렇게 불법으로 무허가로 세운 건물에 준공검사 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 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꼼수, 기만, 그리고 주민에 대한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우리 강영록 교무가 이야기한 가짜 주민대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성리 주민들은 이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처음부터 불법으로 이루어진 사드 기지에 대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는 주민대표가 평가협의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필수 조항입니다. 강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맞추기 위해서 성주 주민들 중에 평가위원회에 들어와 달라고 수차례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성주 주민 그 누구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국방부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성주 주민 중에 한 사람이 평가협의회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주민 대표로. 그냥 주민 1인이 아니고 주민 대표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누리는 그 대표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꼼수를 통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꼼수, 사기, 폭력을 저지르는 집단이 나라 맞습니까? 저는 조폭도 품격이 있다는데 조폭 수준도 아니고 양아치 수준의 짓을 소성리에 자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 한 달 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작년부터 2021년부터 소성리 주민들에 대한 바로 여기 계신 이 어머니들에 대한 전신건강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어떻게 주민들이 병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6년 동안 경찰이 상주하는 마을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6년 동안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아침마다 경찰에게 끌려오는 마을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마을이 소성리입니다. 소성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6년 동안 자행된 국가폭력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지긋지긋한 경찰들 꼴을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결국 문제는 미국이라는 걸 우리 주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주는 민주당이나 미국을 등에 업고 설상사납게 설치고 나대는 국민의힘이나 그놈이나 미국의 줄서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사드를 몰아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도 뽑고 통화심자! 나도 뽑고 통화심자! 고생. 지금도 매일 아침 6시 반이면은 6시 이전부터 소속리는 경찰 병력이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시 반부터 주민들은 나와 있어야 했고 7시 반이면은 주민들은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끌려 나와야 합니다.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이게 사람이 사는 일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삶이 파내게 되는 이러한 현상 자체를 과연 일반 환경영향평가 따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 현재 무너지고 있는데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이 사드 기지의 위해성을 과연 평가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오늘 앞에 계시는 이 어른들은 새벽마다 이 노고를 이끌고 품목을 끌고 길 위에 나와서 평화를 외치고 계십니다. 나만의 평화가 아니라 이 땅의 평화가 바로 나의 평화를 만드는 것을 이제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구호 외치고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원천무효 사드 배치 철회하라! 기정상화 어림없다 소속리 사드 철거하라! 네, 다음은 오늘 우리가 이 국힘당 앞에 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괴담. 이 사드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외교적 그리고 현실적 그리고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종합적 위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문제를 가지고 괴담이라 몰아가면서 그 전자파 결과까지도 부작된 결과이면서도 모든 위해성을 괴담이라 몰아붙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국힘당, 이 호암무창 국힘당 의원들과 정부 여당 그리고 이철훈 도지사입니다. 이 사드 레이더로 인해서 가장 크게 피해받고 있는 마을입니다. 김천 사드 배치 반대 김천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이시죠. 노공린 이장님, 박재정 이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드 배치 반대 김천 대책위 공동위원장이자 사드 레이더 전방 부장 가까운 마을 노공민 이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듣고 분통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레이더 전전파가 휴대폰 주기기보다 낫다고요. 괴담이 아닙니까? 그럼 공장 하나 없고 고압선 하나 지나가지 않는 산골 마을에 100여 명밖에 살지 않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암 환자가 10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레이더 전자파 측정하는
이것 우리 마을 앞에서도 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레이더 전자파를 쏘기는 했습니까? 레이더가 물체 조작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와서 전자파 측정을 하고 가는데 규함 이근이 과연 그 시기에 앞서서 전자파를 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무려 2000km까지 전자파를 쏴서 적을 탐지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휴대폰 중계기보다 전자파가 안 나왔으면 훨씬 아닙니까? 그런 전자파가 더 강하게 나오는 휴대폰 중계기를 레이더로 쓸 수 있다는 사람이 인체로 죽어나가고 있는데 인체로 소리가 전부나 계당 합니다. 인체로 도의사는 사드 설치되면 서서 사드 레이더가 전자파를 언제 쏠지도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상시 측정기를 따라서 측정해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일반 한국인은 평가가 조사 끝나 당시 측정기를 따라서 일반 한국인의 평가가 장기적인 전자파 측정 자료가 만들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작과 믿지 결과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전자파 결과야말로 외납기는 사기입니다. 이런 불법 조작, 결성으로 인하면 이건 일반 안전장비가 원천 무효입니다. 우리는 사드가 나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사드는 미국으로! 사드는 미국으로! 평화는 이 땅으로! 평화는 이 땅으로! 네,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여당, 서로도조차 정말 괴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자파 측정 결과의 근거 자료로 삼고 있는 것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2017년도에 측정한 결과, 그리고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측정한 결과, 그리고 2022년 11월부터 1월달까지 측정한 결과입니다. 2017년도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측정할 때 사드 어떤 모드로 하고 있냐, 탐지 모드냐, 추정 모드냐, 어떤 모드로 하고 어떤 모드에서 지금 측정하는 것인지 알고 있냐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켰을 때 한번 껐을 때 한번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환경부도 그렇고 국방부 모두 몰랐습니다. 2018년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측정했는 그 측정 기사한테 제가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지금 사드 레이더가 전자파를 방사를 한 거냐, 사드 레이더를 켜기는 했냐, 그걸 알고 현재 측정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냥 가서 측정하라고 하니까 측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명백하게 이건 조작 아닙니까?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위해성이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알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하는 측정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휴대폰 중계기보다 낮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괴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기, 조작된 결과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함께 구호, 외치고 발언도 이어가겠습니다. 사드 배치 주범 국힘당을 규탄한다. 사드 괴담 웬 말이냐, 불법 사드 철거하라.
전자파는 쏘고 측정했냐? 사드 배치 철회하라. 네, 다음은 대구 민중과 함께 이대동 공동대표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예상됐던 결과지만 이렇게 확인하고 나니까 슬프고 참담하기 그렇습니다. 기자들은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무슨 자기들끼리 돌려보는 무슨 비밀 연연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부터 그리고 원래부터는 전략 영향 평가를 실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들 맞춤형으로 99만 원 술값 계산하듯이 쪼개기 해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거짓과 사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도 요즘은 진화해가지고 시나리오가 아주 그럴듯하게 완벽한 시나리오를 근거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물며 국가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구라를 쳐도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저 괴담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원에서 측정이 있는지 오페에서 측정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 측정값을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반중전선의 최선봉에 달려나가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갑작스럽게 또 화해 모드로 혼자 돌격대처럼 돌려나가다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이 혼자 돌격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부터 사주하고 연출하고 일본은 전대차고 이익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열심히 덜덜이 서고 사진 찍어주니까 해그리고 그냥 좋은 줄 알고 그 와중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평화는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글로벌 호구 노릇을 그야말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입만 떼면 얘기하는 정상화, 기지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 이 말에서 어둡고 엄중한 독재의 망경이 사실 저릅니다. 삼성이 노조 파괴 공작을 그럴듯하게 이름 붙였던 것이 그린화 작업입니다.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연도한 때 강제로 운동권 대학생들을 끌고 갔던 녹화사업 이런 것처럼 자신의 약점을 덮기 위해서 그럴싸한 포장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사드기지 정상화란 이름의 발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실 전자파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반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왜 한미일 군사동맹 안보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왜 위협받아야 하는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평화의 정상화고 우리 주민들의 일상의 정상화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비정상의 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사드를 뽑고 윤석열이 그 자리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화의 협경입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사드 배치의 문제는 사드 문제점은 전자파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의 평화를 무너뜨린다는 것이고 저 미국의 방패막이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방패막이가 된다는 것이고 사드 배치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외교적 상황과 그리고 군사적 위협이 얼마나 늘었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도대체 이러한 위기와 위협과 위해 요소들을 도대체 일반 환경 영향성과 따위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힘당은 이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의 모든 정당성을 이뤄준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이 조작된 결과야말로 이 사드 배치의 위법성과 위해성을 증명하게 하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사드가 배치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투쟁해온 분들의 분들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 대책위 대표이자 그리고 대구경북 상통사 김찬수 대표님으로부터 마지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여러분께서 발언해 주셔서 짧게 일단 성주 소섬리에 배치된 사드는 가장 큰 문제가 그 군사적 효용성이었습니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를 처음 배치할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한국민의 안전과 한미 동맹을 지키기 위하여 사드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남북한의 길이가 짧아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것이 목표물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야 3분 내입니다. 그 사이에 탐지와 구분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미사일 방어 체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를 강행 배치한 것은 바로 주일 미군 오키나와 괌 하와이에 있는 유기지 미국 목표를 방어하기 위한 조기 경보 장치로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 기능으로서 사드를 바꿔놨고 그 한반도에 있는 사드를 일본의 도가미 선계와 샤리키에 있는 사드 기지와 괌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 기지를 연동해서 이른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전지구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드는 한반도에 안보를 위해서 필요 없고 오히려 배치됨으로 해서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외교의 마찰을 일으키고 그 결과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드를 반대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정부도 또 민주당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산불이라는 비명을 내세워서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지 않겠다, 군사동맹하지 않겠다고 외교적으로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문재인 정권 하에서 MD의 편입이 시작되었고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한미일 간의 실시간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까지 접어들어서 이제 군사동맹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반도에 배치된 성주 소섬리 사드 기지는 이처럼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 외교적 불안, 안보의 불안을 가져올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드는 바로 전쟁이고 침략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일반학년 100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사드 문제가 여론에 오르고 있습니다. 언론의 올바른 보도 판단으로 우리 주민들의 사드 반대 운동이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드 배치
박근혜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사드 배치 북한 ICBM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적 대항하는 것이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뉘앙스를 바꿉니다. 중국하고 저렇게 적대적인데 수면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바꾸는 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본질을 이제서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 MD의 시작이다. MD 편입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이제 일본과 미국과 3자 간의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MD 아닙니까? MD 편입 안 하겠다라고 하더니 이제 대놓고 노골적으로 MD 편입이 돼서 미국 MD에 편입이 돼서 미국의 방패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팔아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삼으려는 이 파렴치한 지난 70년 동안 이 땅을 지배했던 그 위정자들의 파렴치함 우리가 이 사드를 뽑아냄으로 인해서 그 파렴치함의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들의 주장을 종합해서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기자회견문 낭독은 사드 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님, 공동위원장님 이동호 위원장님과 김천시민 한 분이 함께 기자회견문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일반 환경 결과가 대단하다. 사드 기지 건상화 어림없다. 윤석열 정부는 대담 살포 중단하라. 지난 21일 국방부와 환경부는 불법 사드 기지의 일반 환경 영향 평가 협의를 완료했으며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보도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미군에게 사드 기지 건설을 위해 1, 2차에 걸쳐 공조된 부지는 총 71만 제곱미터이며 대한민국 환경영향평가법상 32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7년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수하기 위해 부지를 크게 1차로 32만 전략 환경 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 영향평가를 발표하였다. 일반 환경은 접근하지도 않을 뿐더러 일반 환경 시스템이나 사업 시행 후에 안정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보안 절차만 거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결국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주민들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을 일정성에 대해 지적하며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주민들로서 주민들을 거부하려 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미공개한 채 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일반 환경 결정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사기들을 지내며 계절마다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환경적 이익 요소를 평가에 대한 조사를 11월부터 1월까지 불과 3개월 만에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보도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자파 측정 결과는 더욱 과반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세대 측정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0.2%라고 밝히고 있고 그 근거 자료로 2017년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서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측정한 자료 2022년 11월, 12월, 1월 3차 측정 결과를 내놨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지난 2017년 3월 29일자로 괌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시스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간의 건강에 부작용을 일으키며 특히 일반적인 탐색, 감시 모드로 작동할 시에는 부작용의 결과로 출발하지 않지만 추적, 측정 모드에서는 노출 기간이 커진다고 밝히며 전자파로 인해 인이나 장기의 손상과 건강 문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또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측정 모드일 때 점점 커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 측정 과정은 레이더를 켰을 때 한 번, 껐을 때 한 번 측정한 결과이고 당시 등반한 국방부 관계자나 행정부 관계자는 어떤 모드에서 측정하는 것인지 전자파를 방사하면서 알지 못한다는 스라이드에 밝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측정하는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한 달에 한 번 현장에 와서 측정한 것으로 당시 측정기사에게 현재 레이더가 작동하는지 전자파를 방사하는지 확인하면서 소성기 종합하는 집에서 직접 측정한 결과 그런 것을 모른다고 밝혔다. 결국 2017년도에는 전자 레인지의 코드만 걷고 전자파 측정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2018년도에는 전자 레인지가 켜져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전자파 측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저 휴대폰 주기기보다는 낮게 나왔다는 일반 환경 측정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 현재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철우 연수사까지 나서서 전자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괴담이라면서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의식 전자파 측정이야말로 괴담이다. 중요한 것은 사드 기지가 가지는 위해성이 전자파만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사드가 배치된 지역은 인근 마을의 상수원적인 지역으로 주한미군에서 매번 발생하는 유류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한 토양 오염 문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주한미군의 토양 오염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던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 사드 기지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게 된다. 인근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차량 통량이 적은 소등기에서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주한미군이 주민들을 밀어내는 사건까지 있었기에 주한미군에 의한 교통사고가 민건하게 발생할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 북파입동에서 사드 배치 과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가고 사드 기지 건강을 가속화할수록 여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 또한 사드 기지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적 피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환경평가로는 이러한 피해들에 대해서 변경할 수 없으며 서울 속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더욱 불안하다. 더군다나 사드는 성주 인천의 지역적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미국의 MB 체제로 폐쇄시키고 대한민국의 어떤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켰으며 막대한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가지고 왔다. 이러한 군사적 외교적 군대 문제를 불법, 졸속, 조작으로 진행된 일반 환경평가 따위로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배치에 있어 마지막 행정 절차였다. 사드 배치는 부지 선정부터 부지 공여, 장비 배치, 기지 공사까지
단 하나도 접근한 바 없으며 주민들의 의사조차 단 한 번 물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에 있어 마지막 행정 절차를 할 수 있는 환경 영향 평가만큼은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마지막까지 불법을 자행했고 윤석열 정부가 결국 사드 배치의 불법을 마무리했다. 결국 마지막까지 사드 배치는 단 하나의 절차에서도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사드 기지 정상화의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까지 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주민들이 한 사람으로 있는 한 기지는 정상화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 새벽 6시 30분 우리의 삶을 갉아먹으면서 기지로 들어가는 인부와 차량들이 저항하고 있으며 낮 시간 동안 들어가는 주한미군 차량에도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지언정 멈추지 않을 것이다. 1년이 조금 넘은 정부에 대해 이미 전국에서 규탄과 퇴진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2016년 박근혜 퇴진의 첫 촛불이 바로 사드 배치 반대 촛불이었다. 지난 7년간 우리나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 촛불을 터뜨린 적 없고 윤석열 정부의 규탄과 퇴진의 덕분에 별불에 우리의 불길을 더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 배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지능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3년 6월 22일 사드 7회 평화회의 대해서 나중에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못 그리겠습니까? 저 사드 나갈 때까지 현재 뭐 횟수가 늘어나든 뭐가 늘어나든 우리 전 조선민당, 김천당 그곳에서 저 악마 같은 무한복지하는 것들 다 나갈 때까지 우리 투쟁 이어가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드가 나가면 우리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원천무효 사드 배치 철회하라! 철회하라! 불법 조작 졸속 배치 사드 배치 철회하라! 사드 괴담 웬 말이냐? 불법 사드 철거하라! 사드 가고 평화하라! 바로 이곳에 100km 떨어지져 있는 소송주에서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사드 반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로 와갖고 이야기 이거하고 계속 그리니 딱할때 햇빛 쫙 나고. 나 우리 할매들하고 운전을 어디 있어요? 규란언니. 할매들 이제 옷을 너무 많이 입으셨다. 이거 일단 주고 하십니까? 일단 출마하면서 나눈다. 할매들 뭐 알고나 하십니까? 싸움이 뭔지 알고나 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 현관 쪽에 보시면 그 지금 경찰들이 쭉 서 있거든요. 저 안에 잠깐만. 지금 앞에 5명이 보이는데 그 뒤로 계단 전체를 지금 경찰들이 막고 있고 안쪽으로는 여자 경찰들이 저희 그 소송이 그렇게 있었면서도 여자 경찰들이 방패를 든 건 처음 봤는데 여자 경찰들이 방패를 들고 저 안에 지금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전체가 다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평가 협의회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주민 대표로 들어갔냐고 정부군이나 국방부 쪽에 우리가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 그리고 당사자가 신원을 밝히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밝힐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단순히 개인은 물론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대표가 하는 일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전달하고 또 그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주민에게 전달하고 이게 대표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모르는 대표가 국가적인 그런 식으로 이게 한 가지 그게 내 아는 기자분이 닮아가지고. 일을 처음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2년 동안 주민을 들어오고 불만이었고 집전 사람들은 차를 안 대고 집전 사람은 차 안 대갖고 그렇죠. 당연히 전자파를 측정하려고 하면 일단 그 측정값을 내려고 하면 출력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돌린다고 생각을 할 때 그냥 전자레인지 전원 연결했다고 해서 거기에 전자파가 나오고 하잖아요. 전자레인지를 돌리기 시작할 때 전자파가 그러면 측정값을 밝히려면 당연히 레이더의 출력이 얼마인지 같이 밝혀줘야 돼요. 그것이 되어야 객관적인 전자파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혀 밝힌다고 밝히지 않고 그냥 멀리서 재보니까 요번에 열리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 레이더를 켜고 했던지 끄고 했던지 탐지 모든지 추정 모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항공 그쪽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밝혔을 때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탐지 모든지는 주출했으니 이해했으니 미미하지만 추정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나 장비에 피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밝혀져야 의미가 없다. 요 건물 있잖아. 대구 고용복지센터. 근데 저 옆에 보면 별일 없이 끝나는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